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두 번째 주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열렸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재판이 좀 여러 개가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윤석열 이적죄 재판이었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죄 재판 이제 끝났죠? 이제 선고만 남았고요. 또 윤석열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거 선고가 났죠. 5년. 이 재판이 있고, 자,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게 이적죄 재판입니다. 이적죄. 이 무인기 날린 거 말이에요. 이번에 대학원생들, 얘네들이 아마 윤석열하고 좀 짝짝꿍이 있었다면은 이 드론 사령부 문제라든지 또 지난번에 그 북한에 보낸 그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바로 이 무인기 보낸 거, 북한에 무인기 보내서 재판 받고 있는 게 이적죄 재판입니다. 근데 이 이적죄 재판은요, 지금 이게 국가 기밀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비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뭐 공개가 안 되니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이 열렸는데 바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입니다. 박성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박성재 참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는 자입니다. 내란 과정에서 이 박성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이죠. 특히 이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박성재가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한덕수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죠. CCTV를 보면은요, 사실 한덕수보다 박성재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박성재는 이른바 안가회동 등 이 내란의 수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보이고요. 윤석열이 탄핵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 준비를 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째로 묶어서 박성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기 시작했죠. 오늘이 바로 공판 준비기일 첫 번째 기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될 건데, 자, 오늘 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겠고, 이게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스모킹건이 됐든 판도라의 상자가 됐든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휴대폰 비번이 풀려서 나왔답니다. 비번 풀린 휴대폰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박성재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성재의 핸드폰, 그 중에서도 비번이 풀린 핸드폰이 나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번 어쩌고 저쩌고 핸드폰 나오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한동훈. 한동훈은 그 채널 A와 이 검언 유착 사건이 엮였을 때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도 제출을 안 하려고 객이죠. 그래서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자, 몸싸움을 벌여온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비밀번호를 제출을 안 하죠. 지금까지도 한동훈의 비밀번호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박성재 아이폰이 풀린 거지. 비밀번호를 푸네 마네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번에 확보된 박성재 휴대폰은 아이폰 같습니다. 그죠? 갤럭시는 뭐 비밀번호 잘 풀리는 거 뭐 전 세계가 알고 있잖아. 자, 근데 오늘 이 비밀번호가 풀린 휴대폰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됐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국과수에서 풀었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검찰은 지금 못 풀어.
지금 국가포렌식센터, 대검의 국가포렌식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못 풀어. 못 풀겠지. 푸는 그 즉시 한동훈 아이폰을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서 풀었다? 국과수에서 풀었다. 그러니까 국과수는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못 풀고 있고 경찰은 풀고 뭐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박성재 폰, 비번이 풀린 박성재 폰, 여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김건희 메시지가 들었다고요. 김건희가 여러분 박성재를 거의 쥐락펴락했다는 얘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김건희가 직접 박성재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다는 둥, 누구는 수사 안 하느냐는 둥, 뭐 이렇게 닥달을 하기도 하죠. 그와 관련된 증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본다면 내란 과정에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나오겠죠. 아무튼 이번에 국과수에서 박성재 핸드폰을 풀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동훈 핸드폰도 이제 풀 수 있겠지. 박성재 폰은요 신형이에요. 근데 한동훈 폰은 이에 비하면 많이 구형이죠. 아이폰 12라 그랬나 13이라 그랬나 막 그럴 거예요. 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풀면 풀 수 있지. 풀겠다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튼 풀 겁니다. 풀 거예요. 잘 됐어요. 자, 한동훈 얘기를 잠시 지금 얘기가 좀 샜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는 바로 박성재 핸드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 제가 말하는 엄청난 비밀은 바로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김건희가 박성재하고 이 텔레그램으로 계속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뭐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성재의 핸드폰, 특히 텔레그램 메시지를 잘 분석을 하면은 김건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김건희가 어떤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나오겠죠. 그러면 김건희의 추가 처벌 역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어디서 했다고요? 경찰에서 했다고. 검찰이 못하는 일, 경찰에서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고요. 대검찰청에는 국가포렌식센터가 있습니다. 국가포렌식센터는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 원래 우리나라는 이 검찰 쪽이 포렌식, 특히 핸드폰 포렌식에는 좀 더 앞서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장비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검찰을 뛰어넘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벌써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장비가 있다고. 그 이스라엘 장비를 쓰면은 아이폰 풀 수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그 아이폰을 풀 수 있는 장비를 수입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경찰이 아이폰 비번을 풀 수 있는 장비를 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못하는 일을 경찰이 하게 된 거죠.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한동훈 핸드폰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풀어야죠. 그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동훈이라는 놈, 우리나라의 법꾸라지, 법기술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놈 아니겠습니까? 아니, 현직 검사가 지 핸드폰 안 뺏기려고 몸싸움 하는 새끼는 처음 뵀을 거예요. 그리고 현직 검사가 지 핸드폰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비밀번호 제출 안 한 거 처음 봤을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짓을 했죠. 예. 이런 한동훈 이런 놈이 계속해서 공직에 있으면 안 되고 정치권 주변을 어슬렁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한동훈 핸드폰도 좀 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이 박성재 핸드폰에서 앞으로 김건희와 관련된 메시지가 쏟아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박성재는 사실 윤석열의 부하가 아니라 김건희 부하라더라. 서초동에 파닥하게 퍼진 소문 중에 뭐가 있었느냐. 박성재는 윤석열 부하가 아니라 김건희 부하이며 툭하면은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왜 안 해요? 라고 따지더라. 사실상 박성재는 김건희 꼬붕이더라. 뿐만 아니라 박성재가 발탁된 배경 역시 가만히 찾아가 보면은 김건희 쪽인 것 같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김건희 덕분에 박성재가 법무장관이 됐다더라. 한동훈이 내쫓고 박성재가 법무장관 된 배경에 그 튼튼한 배경은 바로 김건희라더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한번 하려고 하죠.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가 지랄 방정을 떨었고 윤석열이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무산이 됐었죠. 자,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사퇴하도록 압박을 넣은 사람이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그 과정에서 박성재한테 전화를 하죠. 톡도 보냅니다. 이 사실이 이미 한번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박성재 핸드폰을 제대로 분석을 하면은 김건희가 그동안 국정을 어떻게 농단해 왔는지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의 핸드폰이 판도라의 상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재밌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잠시 김건희가 도대체 박성재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 제가 방송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민정수석 박성재를 임명한 사람이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민정수석 누구예요? 김주현이죠. 김주현의 조언을 받아서 박성재를 임명했다는 거야. 그러면 민정수석도 뭐야? 김건희 부하네? 민정수석이 박성재를 지명한 이유도 있죠. 왜? 둘이 같은 라인이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우리는 보통 검찰 쪽 라인을 윤석열이 지가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검찰 쪽 라인은 윤석열이 직접 관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검찰 쪽 라인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냐? 김건희가 장관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향후에 이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재판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내용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참 김건희 얘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죠? 진짜 우리나라 역대 역사에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캐릭터가 아닌가 싶네요. 이거는 글쎄 이게 국정농단 글쎄 제가 볼 때 왜 우리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때 향후에 이런 캐릭터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그 어려운 캐릭터가 나왔네요. 그게 바로 김건희입니다. 근데 최순실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도저히 고위직에 오를 수 없는 사람, 아니 고위직 근처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 자리까지 갔는지 참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허점은 결국 적폐청산과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박성재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자, 오늘 공판 준비기일 있고 한두 차례 정도 공판 준비기일이 더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박성재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게 됐어요. 박성재는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한 혐의,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한 혐의, 그 다음에 이 내란 직후에 교도소, 구치소 등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수용 여력,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체포했을 때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출국 금지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내용의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시키기도 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박성재와 김건희 사이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가 오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공판은 앞으로 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판 1월 26일이 되는데 그 전에 공판 준비기일이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